야, 이번에 일반 라인업에 AOD까지? 야, 이건 대박인데? 아, 뭐야, 아이폰 17 프로 진짜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일 애플에서 키노트를 통해 새로운 제품들을 대거 공개했어요. 애플 이벤트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거 진짜 거의 유출 정보대로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그리고 정말 제 채널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에어팟 프로 3도 공개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의견이 많은 아이폰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진짜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가 되어서 이번에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어떤 제품이 놀라웠는지 애플 이벤트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9월 애플 이벤트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이번에 애플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제품은 에어팟 프로 3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에어팟 프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번 에어팟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노캔 성능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음질은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얼핏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팟 프로 2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상에서도 보고 애플 공홈의 상세 스펙을 보니까 이 에어팟 유닛의 스템, 줄기가 확실하게 짧아졌더라고요. 스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졌고, 러닝과 같은 조금 격렬한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도록 핏하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배터리 타임과 에어팟 최초로 IP57 등급의 방수 방진 등 개선된 부분, 향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대폭 업그레이드된 노이즈 캔슬링, 에어팟을 통한 심박수 측정 기능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이어팁 내부에 폼이 들어가면서 노캔 성능이 전작 대비는 2배, 에어팟 프로 1세대 대비 4배 좋아졌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 2의 노캔 성능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2배다? 와, 너무나도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 올해는 애플워치의 모든 라인업에 새로운 제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애플워치 11, 애플워치 SE3, 애플워치 울트라 3까지 제가 지난번 유출 소식을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의 라인업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놀랐던 라인업이 애플워치 SE3 라인업이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전작보다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동안 플래그십 라인업에서만 가능했던 워치 급속 충전 가능하고요. 칩셋도 다른 워치 11, 울트라 3에 들어가는 S10 칩셋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것 같은 AOD가 SE3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크다고 봅니다. 플래그십 라인업과의 끝나누기를 위해서 여태 애플에서는 SE 시리즈에 AOD를 절대 넣어주지 않았었는데 이걸 이제 넣어준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지금까지 새로운 SE 라인업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존버 성공했다고 봐야죠. 정말로 AOD를 위해 굳이 플래그십 라인업을 갈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SE3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애플워치를 쓰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진짜 다 넣어준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제 주변 지인들이 애플워치 어떤 거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애플워치 SE3로 강력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11인데요. 전작 대비 추가가 되거나 개선된 부분인 디스플레이 전면부 이온 X 글래스 강화를 통해 스크래치에 더 강하다고 하고, 배터리 타임이 최대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혈압 감지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5G 모뎀이 애플워치 11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워치 11을 통한 5G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공홈을 들여다봐도 미국 애플 공홈에는 이렇게 5G 통신이 버젓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와 애플이 협력되지 않아서 5G 모뎀은 들어가 있지만 애석하게도 셀룰러 모델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워치로 5G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울트라 3인데요. 이번 울트라도 전작과 되게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베젤이 조금 줄어들면서 케이스 크기는 동일한데
화면은 조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또 작년 애플워치 시리즈 10에 처음 들어갔고 이번 시리즈 11에도 들어간 LTPO3 디스플레이가 울트라 3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AOD 화면일 때도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최대 42시간으로 늘었고 급속 충전의 속도도 전작 대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 울트라 3에도 11과 동일하게 5G 모뎀이 들어갔고 울트라 3는 이번에 위성 연결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둘 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번에는 아이폰 17 일반 라인업이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히나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아서 어라 나 여태 프로 썼는데 이번에 프로 가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고 실제로 제 지인분들도 여태까지 프로 라인업을 썼었는데 이번 아이폰만큼은 일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생각이 많이 되는 게 이번에 일반 라인업이 정말 많이 좋아지면서 굳이 일반적인 사용 환경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로 라인업을 갈 필요가 있을까? 일반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서야 일반 라인업에도 120Hz 주사율이 지원되죠. 심지어 일반 라인업에 120Hz 가변 주사율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면서 일반도 AOD가 가능해졌습니다. 솔직히 AOD와 120Hz 화면 주사율 때문에 일반이 아니라 프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드디어 넣어주게 되었네요. 또 크기도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지게 되면서 베젤도 프로 라인업처럼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전면에 세라믹 실드 2 소재 탑재로 긁힘, 내구도 또한 더 좋아졌고 배터리 타임도 전작에 비해 많이 늘어나서 이젠 프로만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에서 끝나누기를 하지 않고 전 라인업에 전면 카메라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를 통해 전면 카메라 센터 스테이지를 통한 여러 기능들 듀얼 캡처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프로 라인업에 비해 진짜 망원 카메라 하나 빠졌다라는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망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영상을 하시는 분들, 성능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프로를 갈 필요가 있을까? 일반이 정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색상도 작년과는 달리 채도를 확 높인 느낌이 아니고 조금 옅은 느낌이어서 이쁘고 아이폰 17의 저장 용량은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고 256기가 기준 가격은 오히려 약 13만원 정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7 일반 라인업은 이번에 나온 아이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유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죠. 아이폰 에어인데요. 이게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 에어여서 넘버링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디자인은 너무나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옆면 테두리가 티타늄인데 유광 마감이 되어서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에어 라인업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두께가 얇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답게 전세계 20 올리로 나오면서 6.5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에 5.6mm로 얇게 나왔고 그만큼 무게도 너무 가벼워요. 유출 소식에서 이야기했던 145g 정도로 가볍진 않지만은 그래도 165g 정도도 가볍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고 얇은 에어에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예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얇은 두께의 폼팩터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배터리 타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전 삼성에서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을 때도 무게 좋고 두께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배터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폰 에어도 배터리 타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행인 건 애플 공홈 설명 스펙상 아이폰 16 프로와 동영상 재생 시간이 최대 27시간으로 같다고 나와서 이 정도면 배터리 타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번에 에어가 나오면서 같이 공개된 액세서리인 에어 전용 배터리팩을 부착했을 때의 배터리 타임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면 배터리 타임에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아이폰 에어를 구해서 직접 써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나저나 배터리팩 가격 실하냐? 결론적으로 애플에서 이번 에어에 자체 제작한 모뎀, 생각보다 너무 이쁜 디자인, 그리고 A19 프로라는 칩셋 등등
에어라는 라인업에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후면 카메라가 48메가픽셀의 단일 카메라라는 것, 스피커가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스피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쉽기는 해요, 정말. 네, 이제 마지막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프로 라인업입니다. 지금 살짝 너 아이폰 17 프로처럼 생김? 이라는 밈이 생길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와, 이 색깔이 진짜 나왔네?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리뷰를 위해 프로를 구매하고 여태 늘 시그니처 컬러로 구매를 했어서 코스믹 오렌지 색상으로 가긴 할 거지만은, 이 선택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컬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그 뇌이징이 덜 됐나 봐요. 적응을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이 바뀐 디자인만큼이나 성능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대폭 향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폰 17 프로의 망원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4배 광학 줌, 8배 무손실 줌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망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대의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오디오 싱크로 맞출 때 사용할 수가 있는 젠락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아이폰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고사양의 게임을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무거운 작업을 할 경우 그 성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배터리 타임도 정말 많이 늘어나서 배터리 타임, 발열, 성능과 관련해가지고 이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블랙이 빠진 3가지밖에 없는 색상, 늘어난 무게와 더 커진 물리적인 크기, 아이폰 17 프로 특유의 알루미늄 유니바디와 후면 세라믹 쉴드의 조화로 인한 아직은 적응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9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일반적인 사용자분들께서 굳이 프로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저도 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굳이 프로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까지 올해 9월 애플 이벤트에 대한 핵심만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태 애플이 이렇게까지 일반 라인업에 힘을 준 적이 있었나? 두 번째는 유출 정보의 정확성이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졌나? 진짜 유출 정보를 다룰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로 라인업의 이 디자인의 오렌지 색상? 내가 매년 아이폰 프로 라인업을 살 때 시그니처 컬러로 샀는데 오렌지 색상은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그니처 컬러로 가야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건 아이폰 에르메스 에디션이다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사용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민하시겠지만은 웬만하면 올해 애플 제품들만큼은 SE3, 아이폰 17 일반처럼 기본적인 라인업이 너무 잘 나와서 이번엔 베이직한 이 애플 제품들이 가장 스마트한 제품 구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